당신이 준 것은 사랑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인생을 판 대가였습니까? 반갑습니다. 당당하게 나이 들고 품격 있게 인생의 황혼을 완성해가는 지혜의 공간, 당당한 노후의 품격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가슴을 가장 시리게 하지만 지금 당장 깨닫지 못하면 10년 뒤 반드시 피눈물을 흘리게 될 무거운 진실 하나를 꺼내보려 합니다. 선생님들, 혹시 오늘도 자식의 전화 한 통에 가슴 설레고 혹시나 돈이 필요하다는 소리에 내 지갑부터 열어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좀 덜 먹고 내가 좀 덜 입으면 우리 자식놈 앞길이 편해지겠지. 이 마음 저도 잘 압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이름 썩 자보다는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로 불리는 것이 더 익숙했고 내 노후 자금보다는 자식의 대학 등록금과 결혼 자금이 우선이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거룩한 희생이라 믿었고 그것이 나중에 내가 늙었을 때 돌아올 든든한 보험이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이제는 낡은 아파트 한 채조차 지키지 못해 자식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라는 원망 섞인 한숨이 깊어질수록 자식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만 갑니다.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무조건적인 퍼주기가 사실은 자식의 자립의지를 꺾고 여러분의 마지막 생존권을 헐값에 팔아넘긴 행위였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식이라는 이름의 늪에 당신의 영혼과 육신을 통째로 빠뜨리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은 단순히 돈을 아끼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품격 있는 부모로 남기 위해 그리고 자식을 한 명의 온전한 성인으로 길러내기 위해 반드시 그어야 할 생명의 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10년 뒤는 보장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아프지만 찬란한 독립선언을 시작합니다. 자식의 눈물에 속아 당신의 생명줄을 내주지 마십시오. 평생 일군 아파트를 자식 사업에 바친 70대 김 어르신의 통고.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김 어르신이라 부르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1980년대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철물점을 시작해 평생을 개미처럼 일해오신 분입니다. 한겨울 차가운 쇠붙이를 만지며 손가락이 갈라져 피가 나도 자식들 뒷바라지 생각에 반창고 하나로 버티며 밤낮 없이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30년 넘게 모아 장만한 것이 강북의 작은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그 아파트는 김 어르신에게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내 청춘을 다 바쳐 바꾼 훈장이자 내 아내와 나의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요새였죠. 그런데 3년 전 대기업에 다니며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던 장남이 사색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시작한 사업이 조금만 더 버티면 대박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자금이 막혀서 이대로 두면 저 감옥에 갈지도 몰라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자식이 감옥에 간다는데 그 소리에 가슴이 무너지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 어르신은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그 아파트에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아파트를 처분하고 세금을 떼고 남은 5억 원을 아들에게 모두 건넸습니다. 아들은 울며 약속했죠. 아버지, 1년만 기다려주세요. 강남에 더 큰 집 사드리고 평생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1년도 채 가기 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들의 사업은 흔적도 없이 무너졌고 아들은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바쁘다, 죽고 싶으니 전화하지 말라는 원망만 돌아왔습니다. 지금 김 어르신은 어디에 계실까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지하 단칸방에서 홀로 지내십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무릎 관절염을 참아가며 아파트 경비일을 나갑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순찰을 돌 때마다 김 어르신은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자식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식의 인생을 망치고 내 노후를 지옥으로 만들었구나. 식어 빠진 라면 국물로 끼니를 때우며 오지 않는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는 김 어르신의 눈물. 이것은 한 노인의 불행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식의 눈물에 속아
나의 생존권을 버린 우리 모두의 잠재적 미래입니다. 불안해서 주는 돈은 사랑이 아니라 구걸입니다. 왜 부모는 자식 앞에서 이토록 무력한 호구가 되는가? 왜 우리는 이토록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할까요? 그저 자식을 사랑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 세대만이 가진 아주 위험한 세 가지 심리적 기제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리만족의 덫입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을 겪었습니다. 내가 못 누린 것, 내가 못 배운 한을 자식을 통해 보상받으려 합니다. 자식이 성공하는 것이 곧 나의 성공이라 믿기에 자식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을 내 인생의 기회를 발로 차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자식은 당신의 아바타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실패를 겪으며 성장해야 할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두 번째는 무의식적인 거래입니다.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많은 부모님이 돈을 주면서 마음 한구석에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자식이 나를 돌봐주겠지라는 보상 심리를 갖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부모를 부양할 경제적, 정신적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돌려받지 못할 투자를 하면서 그것을 사랑이라 착약하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파멸의 길로 들어섭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체면과 고독에 대한 공포입니다. 옆집 누구는 아들 아파트 사줬다더라 하는 말에 뒤처지기 싫은 자존심, 그리고 돈을 안 주면 자식이 나를 멀리할까봐, 내가 죽을 때 내 곁에 아무도 없을까 봐 느끼는 근원적인 공포입니다. 선생님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불안해서 주는 돈은 사랑이 아니라 구걸입니다. 돈으로 유지되는 효도는 돈이 떨어지는 순간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이제 그 불안의 실체를 직시해야 합니다. 당신이 당당하게 지갑을 닫을 때 오히려 자식은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부모의 희생은 사실 자식의 앞길을 막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부모의 독립이 자식을 향한 가장 큰 사랑입니다. 선생님들, 이제 조금 더 아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평생 부모는 자식을 위해 기꺼이 뼈를 깎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책임한 고정관념인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다 퍼주는 것을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자식의 홀로 썩이 근육을 퇴화시키는 독약이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첫 번째로 깨뜨려야 할 상식은 내가 도와주면 자식이 빨리 자리 잡을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아닙니다. 부모가 뒤에서 언제든 떨어질 것을 대비해 매트리스를 깔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식은 거친 세상에 나가 싸울 야성을 잃어버립니다. 조금만 힘들면 뒤를 돌아보게 되고 결국 부모의 노후 자금을 사업 자금이나 생활비로 야금야금 파먹게 됩니다. 자식에게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격언을 잊지 마세요. 부모의 돈은 자식의 자립 의지를 꺾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두 번째는 나중에 자식이 성공하면 이 은혜를 갚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지금의 3040세대는 자기 자식 키우고 자기 집 하나 유지하기에도 벅찬 세대입니다. 그들에게 부모 봉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내 목숨 줄인 노후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는 투자가 아니라 무모한 도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돈을 안 주면 비정한 부모라는 죄책감입니다. 선생님들, 단언컨대 진짜 나쁜 부모는 나중에 자식에게 경제적 짐이 되는 부모입니다. 내가 내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지고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자 선물입니다. 이제는 희생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무책임한 기대를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당당하게 여러분의 돈을 지킬 때 자식도 비로소 한 명의 성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지금 당장 철벽이 아닌 품격 있는 선을 그으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무조건 자식을 멀리하고 돈을 한 푼도 안 주는 냉혈한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건강한 심리적 경제적 방어선을 구축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내 돈은 내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십시오. 자식에게 주는 그 돈은 단순히 종이 뭉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젊은 시절 밤잠 설치며
일한 시간이고 아픈 몸을 이끌고 버텨낸 고통의 대가입니다. 그 소중한 생명줄을 자식의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나 철없는 욕심에 쉽게 던져주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말할 때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부모로서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둘째, 자식과 나를 분리하십시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인생 항로를 개척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겪는 실패와 좌절은 그들이 온전히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부모가 그 고통을 대신 겪어주려 할 때 자식의 인생은 영원히 부모의 그늘 아래서 시들게 됩니다. 자식의 고난은 자식의 목, 나의 품격은 나의 책임이라는 명확한 경계를 그으십시오. 셋째, 품격 있는 이기주의자가 되십시오. 이제는 남은 인생의 주인공을 나로 설정해야 합니다. 자식의 아파트 평수 걱정 대신 오늘 내가 마실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와 내가 배울 새로운 취미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행복하고 내가 당당할 때 자식들도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자식에게 굽실거리며 용돈을 기다리는 노후를 보내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내 노후를 지키는 3대 황금 방패와 거절의 시나리오. 철학이 섰다면 이제는 실전입니다. 자식의 무리한 요구로부터 내 재산과 평화를 지키는 구체적인 황금 방패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방패는 전략적 엄살입니다. 자식들에게 내 재산 상태를 낱낱이 공개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도 요즘 연금으로 겨우 입에 풀칠한다. 물가가 올라서 빠듯하다는 식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부모에게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식은 본능적으로 기대게 됩니다. 내 노후 자금의 정확한 액수는 배우자 외엔 누구에게도 비밀로 하십시오. 그것이 불효가 아니라 자립을 돕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 방패는 자산의 요새화입니다. 목돈을 통장에 넣어두면 자식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기가 참 힘듭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이나 종신연금처럼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현금 흐름으로 재산을 묶어두면 주고 싶어도 뺄 수 있는 목돈이 없다는 명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성립됩니다. 재산을 유동화하지 말고 연금화하여 죽을 때까지 나만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세 번째 방패는 단호한 거절의 시나리오입니다. 자식이 돈을 요구할 때 당황해서 한번 생각해 보마라고 하면 이미 진 게임입니다. 내 노후 자금은 건드리지 않기로 배우자와 원칙을 세웠다. 혹은 이 돈은 우리 부부의 생명줄이라. 한 푼도 뺄 수 없다는 명확한 멘트를 입에 붙여두십시오. 처음에는 자식이 서운해하고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자식도 포기하고 스스로의 길을 찾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단호할 때 자식은 비로소 강해집니다. 강력한 경고와 조언. 오늘 당신의 결단이 10년 뒤 고독사와 품격을 결정합니다. 선생님들, 이제 조금은 불편한 상상을 해보셔야 합니다.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이것은 현실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자식의 간곡한 부탁을 이기지 못해 마지막 남은 전세 자금이나 노후 연금을 내어준다면 10년 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은 자식이 평생 모시겠다고 약속하겠죠. 그 약속을 할 때만큼은 자식도 진심일 겁니다. 하지만 돈이 바닥나고 여러분의 몸이 쇠약해져 병수발이 필요해졌을 때 그 약속이 지켜질 확률은 냉정하게 말씀드려 1%도 되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노인은 자식에게 부모가 아니라 피하고 싶은 짐이 됩니다. 그것이 인륜을 저버린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가 가진 차가운 생리입니다. 자식에게 다 퍼준 부모의 마지막은 보통 3가지 중 하나입니다. 자식 눈치 보며 지하 방에서 홀로 남겨지거나 원치 않는 요양원으로 등 떠밀려 가거나 혹은 자식과 절연한 채 쓸쓸한 노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긋는 그 선이 냉정해 보이나요? 아니요, 이것은 자식과의 관계를 영원히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주지 마십시오. 대신 당당하게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유산으로 남기십시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을 때 자식들은 비로소 효도를 의무가 아닌 진심으로 하게 됩니다. 10년 뒤 자식 집 근처를 배회하며 용돈 몇 푼에 가슴 졸이는 노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내 돈으로 당당하게 취미생활을 즐기며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될 것인지 그 선택은 바로 오늘 여러분의 입술 끝에 달려 있습니다.
함께 가야 멀리 갑니다. 당당한 노후와 함께 하십시오. 자식에게 거절하고 나면 마음이 참 허전하고 죄지은 기분이 드실 겁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당당한 노후의 품격을 찾아주십시오. 우리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하는 동지들입니다. 이곳에는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은 용기를 내는 수만 명의 시니어 동료들이 있습니다. 나만 모진 부모인가 싶을 때 이곳의 댓글을 읽어보시고 위로를 얻으십시오.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자식의 부속품이 아닌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겠다는 여러분의 독립선언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목소리를 낼 때 우리 사회의 잘못된 노후 문화도 바뀔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면 병이 되지만 함께 나누면 지혜가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당당한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이 정직한 목소리를 이어갈 유일한 힘이 됩니다. 당신의 당당한 내일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구독은 나를 위한 독립선언입니다. 당장 실천할 3단계 지침.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3가지 행동 강령. 영상을 끄고 나면 다시 마음이 약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실천할 3가지를 약속해 주세요. 첫째, 자식에게 나도 이제 내 노후가 걱정된다고 솔직하게 선언하십시오. 숨기지 말고 부모의 경제적 한계를 명확히 인지시켜야 자식도 헛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둘째, 가지고 계신 자산 중 일부를 반드시 내가 죽을 때까지 나오는 연금으로 전환하는 상담을 받으십시오. 자식이 깨뜨릴 수 없는 방패를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오늘 저녁은 자식을 위한 반찬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먹고 싶었던 가장 맛있는 음식을 나에게 대접하십시오. 나를 대접하는 법을 알아야 남에게도 대접받습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노후는 절반 이상 성공한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행복할 차례입니다. 선생님들, 여러분은 충분히 훌륭한 부모였습니다. 자식을 위해 청춘을 다 바쳤고 이 나라를 일구셨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은 빛나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지갑을 지키는 것은 인색한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오늘 밤 거울 속에 여러분을 보며 꼭 말씀해 주세요.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여러분의 당당한 눈빛이 다시 살아날 때 여러분의 노후는 비로소 품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당한 노후의 품격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